안녕하세요, 삼탈모 회원 여러분, 모모코주부입니다. 30cm 앞에서 봐도 감쪽 같고 30년 후에도 만족할 수 있도록 환자분께 딱 맞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청담점 오라클 피부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식한 모발의 자연스러움을 위해 앞으로 자라날 이식모의 머릿결, 방향에 특히 신경을 더 많이 쓰는 병원, 그리고 심는 과정뿐만 아니라 아타스 모발 채취 로봇으로 모낭 손상과 흉터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10년 경력을 갖추신 이신재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담 오라클 피부과 이신재 원장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 원장님께서는 이 수술 경력이 10년 동안 무려 1000번이 넘으신다고, 뭐 이 정도면 우리가 흔히 이게 베테랑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베테랑이라고요. 네.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참 생소하긴 한데 네.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 모발 이식과 탈모로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요약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이식을 하고 난 후에도 다시 탈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흔히 모발 이식은 탈모 치료의 최후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모발 이식은 완치가 가능한 치료법인가요? 네, 이 질문은 이식 후 한 달 후에 일시적으로 탈모가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식 후 탈모가 일어난다는 말은 이식된 모발 이외에 기존의 모발이 탈모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식 후의 모습보다는 미래에 더 탈모가 진행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탈모 치료나 관리를 잘 해서 탈모 진행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탈모 진행을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한계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유, 그렇군요. 다음 질문 계속해서 드려보겠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 흔적이나 채취 흉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 회복 기간과 어떻게 이식모를 관리하는지 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네. 이식 후 이식모의 관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핵심 사항은 이식된 모발이 생착될 때까지 빠지지 않게 조심하는 것입니다. 생착 기간은 보통 10일 정도로 잡고 있으니 이 기간 동안에 긁는다던가 심하게 비비면 안 되겠죠. 회복 기간도 이 생착 기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상생활은 수술 다음날 바로 가능하십니다. 수술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이식 부위 모낭염을 관리하거나 모낭 생착이나 탈모를 돕는 관리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니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식모의 양, 이건 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삼탈모 카페 글 중에는 5,000모 넘게 채취했다는 어느 환자분의 후기 글도 봤었는데 이 채취하는 기준 무엇인가요? 이식량은 두 가지로 산정하는데요. 모낭수와 모발수입니다. 대개는 모낭수의 2배가량의 모발수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식 전에 채취 모발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FUE법이고요. 절개법은 대략적인 채취량만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채취할 수 있는 모발량은 공여 부위 모발 밀도나 피부 특성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서 누구나 5,000모를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도하게 모발을 채취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라도 이 과욕은 부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식 부작용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며 그 해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수술 후 통증부터 이식모가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수술 후 통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욕이 부른 부작용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섬세하게 수술하는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고요. 개인마다 그리고 집도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식모가 빠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데요. 이식의 테크닉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얼마나 건강한 모발이 이식되었는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FUE법이 흉터를 덜 남긴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아무래도 건강한 모낭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여부의 특성을 면밀하게 살피고 적정량의 모발을 채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모낭 분리나 이식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이식모가 부족한 경우의 해결법은 다시 이식을 해서 밀도를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최근 아타스 로봇이 저희 카페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타스 로봇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모발 이식 수술할 때 환자의 머리에서 온전하게 남아있는 모낭을 채취하는 과정이 있는데 기존에는 의사가 직접 펀치를 사용하여 한 가닥씩 뽑았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아타스 로봇이 의사를 대신해서 모낭을 채취하는 것이죠. 네, 이게 의사를 대신한다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로봇으로 이 모낭을 채취하는 것이 이 생착률에도 도움이 되나요? 물론이죠. 정확하게 이식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건강한 모낭이 이식되어야만 생존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건강한 모낭을 채취한다는 측면에서 로봇이 사람보다 상당히 정확하게 건강한 모낭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타스로 모발을 채취하는 것만으로도 이 모낭의 생존율이 올라간다니까 이거 더욱 아타스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 모낭 펀치와 아타스 로봇의 이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FE법은 깊이 펀치하면 모낭의 절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깊이가 조절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불완전한 모낭이 채취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각각의 모발 방향을 섬세하게 관찰하면서 수시간 작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사의 피로도가 올라가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는 수술 결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아타스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모발의 방향을 3차원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실수 없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니 피로하거나 능률이 떨어지거나 하는 면도 없겠죠. 또한 펀치 흉터의 분포가 훨씬 골고루 분포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흉터의 분포가 사람의 펀치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퍼지게 됩니다. 로봇의 정확성과 까다롭고 반복적인 작업을 피로감 없이 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한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네, 의사분의 피로감이 줄어든다면 이 부작용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 듀얼 펀치가 무엇이고 이 아타스 로봇의 원리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펀치에 있어서는 듀얼 펀치 시스템이라고 명명하는데요. 날카로운 펀치로 피부의 질긴 부분만 얕게 펀치하고 다음으로 둔탁한 펀치로는 더욱 깊숙이 펀치함으로써 모낭의 절단도 방지하고 뿌리까지 안전하게 채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펀치로는 아직까지는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탈모는 이 정수리와 이 헤어라인에서 진행되는데 뒷머리뿐만 아니라 이 옆머리도 탈모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타일을 낼 때 윗머리를 일부러 이렇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이 모발 이식을 하기 위해 채취하는 부위를 이 옆머리에서도 좀 채취를 하면 이게 균형도 잘 잡히고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 오라클 피부과는 뒷머리뿐만 아니라 옆머리에서도 채취를 합니다. 안전한 공여부로는 당연히 옆머리 모발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아깝죠. 보통 옆머리에서 채취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부위에 혈관과 신경이 많이 지나가서 자칫 실수할까봐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경험과 정확한 수술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도 원장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끝으로 이 탈모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발 이식이 시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탈모가 시작될 때 내가 장차 대머리가 되는구나 라는 스트레스와 공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나만이 인지할 수 있는 시기죠. 이때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나 관리로 탈모 진행을 최대한 늦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탈모가 진행되어 이마가 넓어지거나 전체적으로 탈모 부위의 모발이 가늘어져서 누구라도 나의 탈모를 알게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약물 치료나 관리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수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넓어진 이마를 교정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발이 가늘어지고 제품의 도움 없이는 스타일이 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의 모발도 고려해야 됩니다. 게다가 앞으로 기존의 모발이 탈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염두에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헤어라인 부분만 교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헤어스타일과 향후 탈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한 상담과 수술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그 삼탈모 회원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제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10년간 모발 이식 수술과 탈모 치료를 해오면서 공통적으로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분이 원하시는 최상의 결과와 두 번째는 혜택 부분인데요. 최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담 오라클 피부과에 오셔서 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최대한 환자분께 맞춰드릴 수 있도록 부담을 최소화해서 맞춰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찾아와 주십시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